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17일 날이 월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로 해서 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푹 쉬고 화요일 날 계속 이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업 지표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악화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 쪽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이 좀 난항에 빠졌다. 이 부분으로 해서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그동안 며칠 이틀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방향이 참 모호하죠. 지금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빠지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 기술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술주는 여전히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좀 약했습니다.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3 정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부분을 조금 방어를 해준 것 같아요. 선물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증시가 플러스 0.1 정도고요. 그 다음 중국 상하이 증시가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거래소 쪽은 코스피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한 2.3%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은 정산이 됐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상승 쪽에 매수에 지금 상당히 많은 매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현물 쪽에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4,600억 정도 현물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끌이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계속 지금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나마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 같은데 현물 쪽이 워낙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큰 악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장이 지탱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가지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휴일도 길고 하니까 약간의 이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에는 자꾸 아래쪽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오늘 1차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게 정치 테마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1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번 총리 시절에 워낙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특히나 민주당이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민주당의 지지도를 에 대한 후광에 총리로서의 대지 연령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서 압도적 1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이 지지율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 부분이 아마도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를 지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미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재명 지사는
선거에서 무죄가 그 뭐죠?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 그 상황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에 어떤 그 아주 이 빠르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조금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이재명 지사 관련주가 그 지금 원래 대장이 에이텍이었어요. 에이텍이 대장이었고 그다음 에이텍 TN이 키 맞추기 하려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대장급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두각을 나타낸 게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이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설명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전에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했는 그 전례가 있고 그다음 오리엔트 바이오 공장에서 2017년 1월 23일 날 그 오리엔트 바이오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할 때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그 회사 공장에 가가지고 출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예전에 나는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했는 그런 그 서민적 이미지,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이런 이미지를 두각하는 의미로 그 오리엔트 같은 그 이름이 같은 걸로 봐서 그 오리엔트 시계의 그 같은 공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공장 가서 내가 예전에 땀 흘려 일하던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곳에서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의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1위가 되니까 이제까지 뭐 친인척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에이텍이 대장으로 가다가 오늘 뜬금없이 또 오리엔트 바이오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부품 쪽에 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올라가길래 조선주들이 못 가고 있는데 얘 혼자 왜 가느냐 싶었는데 이것도 아마도 오리엔탈리가 좀 뭐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줍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그 이재명 지사 관련주 쪽으로는 대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 좀 쉬고 후발주 오늘처럼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다 해놓고 충분히 그 다음 뉴스 터트리면서 땡겨 올리죠. 그래서 이건 보는 순간에 저는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발 넣는 바에는 차라리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아예 그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일 고무벨트 그 다음 KNN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도 김세연 의원 쪽 그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시장이 공석이 되면서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 뭐 이런 쪽으로 그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었어요.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건 아마도 그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 것 같고 이게 김종인 김종인 씨가 지금 직함이 뭐죠? 대책위원장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좋게 말하면 능력이 있고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좀 능구렁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쪽에서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이쪽에서 또 대통령을 시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쪽을 떠나서 나왔죠. 나왔는데 아마도 뭔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지금 이번에 통합당에 들어왔는데 통합당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던지는 뭡니까 화두가 세간의 관심을 확 불러 일으키게 해야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이런 쪽이 여당인 민주당의 특허였는데 통합당은 보수 쪽에서 기업 쪽이고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렇게 했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전 국민 뭐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다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니까 서민들 정책을 먼저 여기서 성공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수해 입었는데
화개장터 쪽으로 해서 전라도 쪽으로 수해복구를 막 뛰어가서 또 말을 살짝 던지죠. 아, 4대강 보가 이 섬진강에 설치가 안 됐어. 이 좀 뭐 이런 쪽으로 살짝 흘리는 이런 그 아주 이 그 지능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 잡소리가 안 나오게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쪽에 찍소리 못하죠. 당에서 말하는 것들은 출구를 하나로 만들어 갖고 그 중구난방으로 떠들지 말라고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름 말하는 거 보면 논리적이고 저희 학교 선배신데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두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금은 지지율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각종 그 헛발질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사건만 안 터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쪽이 못해갖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백종원 씨가 요즘 인기가 많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백종원 씨를 후보로 대선 후보로 하느냐 하면서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또 방송 나와가지고 나는 대선에 그 대통령 후보 절대 관심이 없다고 선서를 치죠. 그 정도로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관심을 끌어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뭐 3, 40대 젊은 무슨 기수 뭐 이런 쪽으로도 던지고 그러니까 또 그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냐 이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검찰총장이라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좀 뭐 이래버리니까 검찰총장을 그만두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그다음 안철수 후보도 살짝 뭐 이렇게 해서 그 경쟁을 막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이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딱 거의 정해져 있죠. 이낙연 총리나 이재명 지사 딱 이렇게 못 바뀌었는데 통합당은 후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그 세간의 관심을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누구일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본론 이야기 하려고도 너무 썰을 길었네요. 오늘 그런 연유로 해서 젊은 뭐 기수론 이런 쪽에 김세연 의원하고 홍정욱 의원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 사람들이 그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아닐까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막 땡겨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 고무벨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통합당의 차기 대선 후보 관점으로 해서 김세연, 홍정욱 관련주를 움직인 것 같고요.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올려놓은 것 뿐이고. 그 다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너무 ATX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그 오리엔트 바이오가 얘가 또 한참 동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뜨면 기본이 2배죠. 그러니까 오늘 출발할 때가 좋게 봐서 1,000원이라고 치고 기본이 2,000원이고 잘 가면 3,000원 뭐 진짜 탄력 붙으면 뭐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게 대선 그 후보 그 뭐죠 정치 테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매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좀 주의했던 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중국 고위 외교관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고위 외교관이 이제 방한할 수 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진핑이 방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 중에 특히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이츠 한불 떠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츠 한불 200만원 하고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 한불이 가면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어제 여기서 종가에 100만원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확실한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 보증수배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중국 고위 외교관이 방한하는 가능성 했지만 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온다면 그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 사전 포석을 하러 오는 거죠. 그 항상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을 방문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측근인 어떤 인사가 베트남을 먼저 방문하죠. 가서 거기서 뭐 숙박할 호텔이라든가 보안 관계, 경호 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챙기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오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예상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 나오고 나서 그 아침에 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2차 안보로 아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갭으로 여기죠. 갭으로 뜨면 누르니까 다 누르고 나서 끝나기 전에 그 여기서 잡았습니다. 최대한 많이 빠지고 나서 여기서 잡아서 2차 안보 200을 잡았고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으로 떴기 때문에 당연히 누르죠. 세력들은 다 누르고 나서 종가에 여기서 그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만히 놔뒀는데요. 알아서 잘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도 뭐 누르는 척 하다가 이 다음 주에 뭐 온다는데 그 외교관이 온다는데 지가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로 당겨 올리는 이런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안보라고 한국화장품 제조 이 종목 괜찮고요. 그 다음 그 YG 플러스는 엔터테인먼트 중에 뭐 블랙핑크 어쩌고 저쩌고에서 좋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저는 그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을 그 오늘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 그 콘텐츠 사업에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오래전에 한번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이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국내고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쪽 해외 업체들의 겨냥해서 경쟁을 가지는 컨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 또 몇 조 동안 투자해갖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유망해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설명을 보시면 일단 유동 물량이 지금 1000만 주니까 별로 안 되죠. 그 다음 실적 보시면은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보시면 1분기 때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탁월하게 나오고 있죠.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는 제작해 놓으면 그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사해 갖고 그냥 그 더 이상 재료 그 투자비가 안 들어가죠. 그냥 그 계속 그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비용 별로 안 들이고 그 많이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돈을 쓸어 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높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연유로 했을 때 여기서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들이 불이 붙는다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드라마들이 중국에 풀렸을 경우에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풀리면 그 조회수가 몇십억 회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그 많이 좋게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미생 또 오해영 도깨비 이거 상당히 제가 좋아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제목만 들어봐도 뭐 사랑의 불시착 이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유명한 드라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작도 하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해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점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 제 위에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종가에 잡았습니다. 종가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잡았을 건데 오늘 그 매매가 약간 꼬이면서 이 쓸데없이 삼성엠텍 잡아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약간 꼬였습니다. 이거 잠시 멈춰놓고요. 시간에 걸려서 지금 삼성엠텍을 정리를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겨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제가 정가로 매도 주문을 내놨습니다. 지금 4,585원에 주문 내놨는데요. 아마 요 가격이 안 팔릴 겁니다. 약간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려오면 조금 더 할인해서라도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거 많이 내려올 그건 아니고요. 삼성엠텍이 오늘 이거 좀 이따 제가 매매한 거 설명하면서 약간 꼬였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정리하고 나면 뉴스가 뒤에 따라와 가지고 뒤통수 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월요일까지 휴일이고 화요일날 개장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매매할 때는 오늘 있었던 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까지 일어날 일을 가정해 갖고 화요일날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중국 관련주를 매매한다면 이제 그 중국 고위 관료가 월요일날 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올 때까지 재료가 살아있겠죠. 근데 안 와버리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월요일쯤 화요일 돼가지고 안 온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은 정치 테마주들은 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올라가지 않았나. 시장이 조금 하락할 때 이럴 때 주로 땡겨 올리니까요. 근데 이건 그 월요일쯤 지나고 나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움직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좀 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제가 그 보유했던 유니온하고 티플렉스인데요. 이거 티플렉스를 어제 한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유니온을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에서 유니온을 다시 100만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제 생각과 좀 다르게 티플렉스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역할이라고 보느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어제 미증시가 보시면 미중 간의 갈등이 별로 없었죠. 트럼프는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싫은 소리를 하긴 하는데 아마도 8월 15일 날인가 그때 그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미중 갈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국내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는 하락했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빠져줘야 기토류 관련주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 미국 지수하고 중국 증시가 하락한다, 급락한다. 그러면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 그 영향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실망 매물로 해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중을 200만원치를 줄였습니다. 오늘 손절해 가지고 200만원치 줄이고 그 종목으로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매수했던 게 R스포트입니다. 지금 말이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YBM 넷이 오늘 대장이었고요. 이 종목이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00명이 넘어갔었죠. 그 중에 국내 확진자가 80몇 명 나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런 뉴스가 아침에 아니고 어제 벌써 나왔었어요.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특히나 부산기계공고에 기숙사에 있는 애가 한 명이 걸렸는데 그 학생의 같은 반 애가 걸리고 옆에 반 애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금 9명까지 연결돼서 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학생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교육부에서 2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는 YBM 넷이 대장입니다. 이건 딱 보시면 바로 나와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데이터베이스업, 교육 서비스업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벌써 하면 보시면은 온라인 교육 쪽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가MD는 왜 그만큼 못 따라오느냐면 메가MD는 제가 봤을 때 학원하고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는 돈을 벌겠지만 학원이 죽을 쓰게 되겠죠. 학생들이 학원을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YBM넷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YBM넷을 안 들어가고 R스포트로 들어갔습니다. R스포트를 들어간 이유는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 원격 관련해서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 요번에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테마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재료로 막 땡겨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적 보시면 오늘 진짜 말을 조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으네요. 실적 보시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YBM넷은. 근데 R스포트는 보시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또 좋게 나왔어요. 2분기에 기존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탁월하게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계속 많이 쓰일 것이다, 원격이.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스포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스포트 100만원 매수했다가 그 다음 뒤에 추가로 100만원을 추가해서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 매도 있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엠텍 팔렸습니다. 지금 팔렸죠. 잠깐만요. 이거 삼성엠텍 어디 갔죠? 시간에 제가 던졌는데요. 삼성엠텍이 뭐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고 싶어서,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 600원에 사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돈을 몰아줄 생각으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삼성엠텍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이게 타이밍 안 맞죠. 꼭 뉴스 발표될 때 보면은 제가 팔고 나면 합니다. 오늘 알스포트를 사고 싶었어요. 온라인 교육에 YBM넷이 급등할 걸로 예상했지만 YBM넷 들어가는 것보다는 알스포트가 괜찮아 보였어. 실적이 좋으니까. 얘를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다 지금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뭘 팔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 가지 싶은지 삼성엠텍을 먼저 팔은 거예요. 4,320원에 팔았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했죠. 4,32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이제 알스포트로 딱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요건 잘했는데 알스포트에 수익이 났으니까 괜찮았는데, 요게 눌리고 있다가 자사주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확 땡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제가 안 팔았을 텐데, 팔고 나서 눌렸다가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뉴스 나오고 나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은 하락하는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그건 아닌데, 문제는 삼성엠텍 같은 경우에 풍력 부품 중에 오르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뉴스가 터지니까 그걸 겸사겸사해서 올려버리는 거죠. 어제 올릴 때 이때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뭔가가 땡겨 올리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여튼 확실하게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여기서 팔아버렸고, 종가에 샀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자사주 때문에 이까지 올라간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매수를 바꿨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제가 봤던 시장에 잘 가는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지지율 1위 등극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대선 관련주인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김세영 관련주 쪽에 동일 고무벨트 뭐 이런 쪽 정치 테마들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다음 주에 중국 고위 외교관 방한 기대감으로 이츠 환불부터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마찬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쪽도 그런 역할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히트로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월요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긴 휴일 동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 화요일날 잘 대처를 해가지고 따라 붙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끝났고요. 오늘 잔고는 1014만원입니다. 이게 드디어 1000만원을 회복했습니다. 힘들었죠. 1014만원 해서 오늘은 31만원이나 됐네요. 티플렉스 손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츠 환불하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츠 환불하고 이거 200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 올랐으니까 24만원 됐고, 이거 8만원 됐고, 합치면 32만원,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티플렉스 손실 난 거는 이쪽에 알스포트 이익 나면서 대충 상쇄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이츠 환불은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급등했을 때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아가지고 100만원 잡고 그 다음 10거래일 동안 쉬고 있을 때 마지막 10거래일이 되는 이날 100만원 추가했다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그 어저께 내려올 때 그 여기서 잡아가지고 오늘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 주봉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직 많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쳤고요. 1014만원입니다. 이제 그 수익이 더 생기면 계속 인출을 해내서 1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4만원이고요. 1014만원. 계속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5월달에 그 866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317만원 수익이 났었어요. 37%.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되는 갑다 싶어갖고 배팅을 확 지르다가 6월달에 충격 한번 먹고 7월달에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서 헤매다가 7월 말에 제가 포커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투자 마인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포커를 치면서 배팅을 할 때와 안 할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서 8월 달에 지금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 목표를 200만원 잡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이제는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것도 기록을 해놔야 그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현재 보유 종목이 티플렉스 그 다음에 유니온, 이 두 종목은 티플렉스와 유니온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지수 급락에 대비해서 인버스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츠한불하고 한국화장품 제조는 그 시진핑 방한 이 부분이 지금 곧 뭔가가 그 방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한령 해제 뭐 이렇게 해서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중국 관련한 세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뭐죠? 알스포트. 이 알스포트는 그 국내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급증됩니다. 갑자기 100명대로 뛰어 올라가지고 이 대책을 그 제대로 K방역에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원격 관련한 종목 이렇게 6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